밥만 먹으면 머리가 핑 돌고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시나요? 아침에 국밥 한 그릇 드셨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으신가요? 혹시 그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뇌를 더 빨리 망가뜨리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71세 정옥수님입니다. 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식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법 없이도 살 사람, 부지런함의 표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 성실함을 훈장처럼 여기며 사셨죠.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단 3일 만에 30년 묵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 비밀은 뭐였을까요? 바로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배운 우리 세대에게는 충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누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나태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뇌세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5년 후, 10년 후 치매로 고생하실 때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귀중한 건강 정보를 꼭 필요한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정옥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25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4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오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는 자랑스러운 할머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옥수님을 보며 저렇게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때 김밥 몇 줄을 드시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은 더 열심히 영양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2개씩 삶아 드시고 점심엔 고기 반찬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홍삼 액기스도 사서 매일 한 포씩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건강식품은 다 사다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고
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참았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이 밥 먹고 좀 어지럽다고 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 바닥을 비틀비틀 걸어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도 아이고,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길에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뇌졸중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 뇌 MRI, 심전도 검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 뇌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증상은 실제로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창피했습니다. 그 후로 어르신은 자식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또 어지러울까봐 점심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만 조금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의 체중은 6kg이나 빠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웃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반가워하기는 했지만 금방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야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여러 병원을 더 다녀봤습니다. 한의원에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신경과에도 가봤습니다. 그때마다 처방받은 약만 늘어났습니다. 어지럼증 약, 혈액순환제, 영양제까지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나면 속이 더 불편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정말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의 둘째 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계셨고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 가장 어지러우세요? 밥을 드시고 나서 주로 무엇을 하세요?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그리고 어르신이 평소 앉아 계시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요. 어르신의 뇌가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르신이 평생 미덕으로 여겼던 부지런함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그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뇌를 조금씩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바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무조건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자마자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독약과 같은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의 혈액은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과 소장으로 엄청난 양의 피가 몰려갑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위장으로 피가 몰려가면 다른 곳의 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피를 빼앗기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혼자 다 쓰는 VIP 장기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는 이 귀한 뇌가 굶주림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중력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피를 머리 끝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안 그래도 식사 때문에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력까지 방해를 하니 뇌는 완전히 고사 직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을 움직이는데도 피가 필요합니다. 이제 뇌로 가는 피는 더더욱 줄어듭니다.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산소를 달라고, 영양분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정옥순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며 더 열심히 움직였던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바로 똑바로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으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가 넘으면 목뼈와 허리뼈의 쿠션이 닳아 없어집니다. 근육도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허리를 펴고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잡기 위해 목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이 거북목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목뼈 사이로 자율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합니다. 특히 식사 후 혈액 분배를 조절하는 핵심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면 이 신경이 눌려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밥을 먹어서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자율신경이 재빨리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뇌로 가는 피가 뚝 끊기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잠잘 때 팔을 내리고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을 위로 올리고 자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을 꼭 옆구리에 붙이고 주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슴을 짓눌러 심장으로 피가 돌아가는 길을 막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습니다.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가슴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정맥은 온몸을 돌고 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심장은 새 피를 뇌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밤새 뇌가 굶주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무겁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밤새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와 약에 대한 맹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럽고 피곤하면 영양제부터 찾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철분제까지 하루에 수십 알을 드십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까지 합치면 정말 한 움큼입니다. 하지만 이 약들을 소화하고 해독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간과 신장이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피가 그쪽으로 쏠립니다. 뇌로 갈 피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드셨습니다. 어지럼증 약, 혈액순환제, 소화제, 영양제까지요.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뇌를 굶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그 부지런함, 그 바른 자세, 그 성실함이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뇌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순 어르신을 단 3일 만에 회복시킨 그 놀라운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식후 20분 수평 휴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도 아니고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20분 동안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의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층인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 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식사 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위장과 소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관리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피를 좀 줄여서 위장으로 다 몰아주자 하고 말이죠.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뺏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하면 정옥순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그냥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 힘만 들여도 뇌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비로소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거나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지러움을 참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식사 후 딱 20분간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식후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가슴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십시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만세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을 잘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신선한 피를 다시 머리로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확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는 더 깊은 숨을 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피를 뇌로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관절이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지만 딱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 거친 듯이 맑아요. 세 번째 해결책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지 않으십니까?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짓밟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배후는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고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셨거든요.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만성적인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만세수면법과 엉덩이 밀어넣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율신경이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이죠.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밤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은 이제 무거운 고무장갑을 바로 끼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2~3개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위장이 조금 약하셔서 혹시라도 위산이 올라올까봐 이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셨습니다. 20분 후 어르신은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아주 가볍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1cm의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수평 휴식을 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제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사흘을 보내신 어르신은 제가 다시 뵀을 때 얼굴빛이 마치 처녀 시절처럼 맑아져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밥을 먹어도 어지럽지 않아요. 친구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시장 동료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모두 같은 효과를 보신 겁니다. 68세 김태임님은 10년 동안 먹던 어지럼 증약을 끊으셨고 74세 박순자님은 만성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20분 누우시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혹은 바둑이나 퀴즈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신다면 오히려 근육이 녹고 뇌가 퇴화됩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의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만세 수면과 바른 자세로 뇌 고속도로를 닦으십시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실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주치의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 주치의 건강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